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3년째 지속이 되고 있는데 좀 지루하시죠? 네. 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위기가 발생했죠. 네. 그래서 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 경제 주체들이 한 게 QE입니다. 흔히 QE라고 하면은 양을 이징 쉽게 한다. 양적 완화라고 부르죠. 금리를 내린다든지 아니면 돈을 푸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양적 완화를 지속하면서 너무 많은 돈을 풀고 너무 금리를 낮춰. 거의 제로 금리 상태가 되면서 거품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산 시장이에요.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세계적으로 주식 거품, 주식 시가총액이요. 주식 시가총액이 코로나19 이전에는 세계적으로 1조 달러 넘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지금 몇 개 됩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무려 3조 달러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풀린 양적 완화 덕분에 사실은 거품이 심화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기업의 실적도 좋아졌지만은요. 그래서 이 거품, 자산 거품, 부동산 거품,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주식 거품, 또 코인까지 요즘은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non-fungible 토큰 들어보셨죠? 네, 이런 자산까지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품에 의해서 발생된 게 인플레이션의 징조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경기가 성장해 가면서 좋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경기가 후퇴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징후까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패드에서 뭘 했느냐. QE 대신 이제 QT를 하겠다. 양을 타이트하게. 다시 말해서 양을 좀 줄이겠다는 얘기죠. 금리를 올리면서 점점 양을 줄여가겠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 얼마나 금리를 올릴지, 언제 올릴지, 그 인상의 속도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여기에 러시아 사태가 터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거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고 뭐 유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100달러 이상 막 어떤 경우는 200달러까지 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불확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경제가 극도의 불확실성 상태다. 이건 동의하십니까? 네. 극도의 불확실성 상태다. 그러면 세계와 우리나라 경제만 극도로 불확실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우리도 불안하죠. 네. 우리 일자리도 불안하죠. 우리 미래도 불안하죠. 많은 사람들이 투자했단 말이에요. 특히 빚이라고 그래가지고 빚을 내서 투자를 했다는 얘기죠. 빚 내서 부동산 사고, 빚 내서 주식 사고, 빚 내서 코인 시장에 투자를 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작은 돈이지만은 오랫동안 적립식으로 러시아에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 러시아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엉망이 된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저도 사실 불안하거든요. 이 불확실성은 우리 인간이 가장 싫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강한 스트레스를 준다. 이건 동의하십니까? 네. 강한 스트레스를 준다는 얘기. 이 강한 스트레스가 소위 촉발제, 촉매제가 돼서 나타나는 게 불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불안. 그래서 지금 사회는 온통 불안 사회가 돼버렸고요. 불안에 중독된 불안 중독 사회가 됐다고들 하죠. 개인도 불안해졌고요. 그런데 우리는 불안한 상태를 벗어나고 싶죠. 네. 그래서 그 불안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불안 해소 행동을 하게 된다. 이것도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그대로 놔둘 수 없으니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행동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죠. 결과가.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보상이라고 하죠. 보상. 그런데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중에서 쉽고 익숙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의식적으로 좋은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아주 쉽고 익숙한 행동을 하는데 제가 한번 제안해 보고 싶은 게요. 우린 이런 행동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요. 불안하면은 먹습니다. 먹는다. 네, 맞아요. 네. 뭘 먹어요? 뭐 이것저것 먹죠. 그래서 폭식하고 야식하고 과식하고. 두 번째는 마신다. 뭐 음주, 예, 술 같은 거. 그리고 피운다. 이게 흡연이죠. 네. 예, 피운다. 그리고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산다. 네. 산다. 뭐 요즘은 또 사는 게 비대면으로 홈쇼핑이 발전돼 있어가지고 뭐 쿠팡 이용하시죠. 네. 네, 쿠팡을 통해서 산다. 그리고 본다. 뭘 봐요? 네, SNS 같은 걸
너무 과도하게, 스마트폰을 너무 과도하게 본다. 자, 지금 먹고 마시고 피우고 사고 본다. 그냥 하면은 괜찮은데요. 먹지 않고 살 수 없죠. 네, 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사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도하게 산다. 과도하게 먹고 과도하게 마시고 과도하게 피우고 과도하게 산다. 그리고 과도하게 본다. 그러면 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보상. 어떤 보상이냐? 도파민이 나온다. 도파민. 아시겠지만 도파민은 쾌락 호르몬입니다. 이 쾌락 호르몬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일시적인가요? 영구적인가요? 일시적이죠. 일시적이잖아요. 아주 일시적이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쾌락 호르몬이 나왔는 다시 쾌락 호르몬이, 즉 도파민이 없어지면 또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결국은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서 발생되는 게 뭐죠? 중독이다. 습관이라는 중독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 중독에 빠져 있다.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중독일까요? 예, 먹고 마시는 거니까 음식 중독이죠. 알코올 중독이죠. 니코틴 중독이죠. 또 너무 과도하게 SNS에 매달리는 SNS 중독도 있고, 또 그냥 망상을 하는 망상 중독도 있고요. 이 모든 중독들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예, 마음에 있는 불안으로부터 비롯됐다. 불안이라는 중독이라는 책을 썼던 저드슨 브루어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요즘 번아웃이란 말 많이 들어보시죠? 네, 번아웃이라든지, 그리고 이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중독, 우울증, 강박증, 이 모든 것들이 불안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인 쾌락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잘못된 중독이 지속되고 또 이게 다시 악순환돼서 더 불안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사회가 이렇게 불안 사회가 됐다. 개인도 불안한 상황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요, 어디서 올까요? 어디서? 마음에서 오는데, 이 마음에서 오는 불안은 결국은 불확실성이라는, 언제요? 과거, 미래요? 미래.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온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집중하세요. 네.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온다는 얘기. 그런데 우리 인간의 뇌는 불확실성을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수감자들의 기록에 의하면은요, 사형수들의 경우는 사형 집행 일자를 모를 때 극도로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고통을 가져오게 한단 말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식, 우리가 늘 보는 주식 시장도 사실은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안감, 그리고 언제 금리를 올릴지, 또 어느 정도 올릴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 이런 불확실성이 불안감을 키워서 주식시장이 급락한다든지 크게 변동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거든요. 반대로 전쟁이 딱 터져버리면은, 그리고 금리를 딱 올려버리면은 오히려 주식시장이 안정이 된다든지 다시 반등하는 그런 사례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왜 전쟁이 터졌는데, 왜 금리를 실제 올렸는데 오히려 주식시장이 반등하느냐, 올라가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꿔졌다는 것. 그걸 주식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인다. 악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악재예요. 언제 올릴지 모른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은 악재인데, 이미 딱 터져버리면 확실성은 어느 정도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뭐가 오느냐? 불안이 온다. 그런데 이 불안은 어디서 오느냐?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오는데 결국은 무엇가 만들어내느냐 하면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것도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마음은 항상 같아요? 아니면 자주 변해요? 자주 변하죠.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어느 정도 이게 계속 그대로 있지를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죠.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이 불안해서 이 마음이 끊임없이 불안을 창조해내는데 뭘 통해서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 하는 작용 중에 상상이 있죠. 상상. 생각하는 거.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상상하잖아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에 즐거웠던 것도 생각하지만 과거에 잘못된 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또 미래를 상상하면서 꿈도 꾸긴 하지만은 많은 부분 불안해서 불안감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죠. 미국의
유명한 영성 철학자, 인도 출신 작가입니다. 디펙 초프라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상상을 하는데요. 인간이 하는 상상력 중에서 이 상상력을 가장 잘 발휘하면, 창의력이 된다. 그런데 상상력을 가장 잘못 하려고 하면 불안감이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좀 일리가 있지 않나요? 자, 상상력을 잘 활용하면, 우린 모두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상상하는데, 잘 상상력을 활용하면 창의력이 되지만, 가장 잘못 활용하면 불안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불안감을 어떻게 해요? 다 없앨 수는 없다. 왜냐하면 미래의 불확실성이 없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미래의 불확실성이 없어질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불안감도 완전히 없어질 수 없다. 완전히 없앨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불확실성을 안고, 불안한 마음을 안고 가야 된다. 단지 과도하지 않게 불안한 마음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불안이라는 감정을 평생 안고 가야 된다면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해야 될까요? 하우입니다. 저드슨 브루어는요, 우선 불안이라는 습관 고리를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그 습관의 고리가 만들어내는 결과, 중독이라는 결과를 살피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체 행동을 찾아서 그동안 오래되고 잘못된 습관을 새로운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습관 고리를 바꾸는 것이죠.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습관의 고리,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불확실성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불안해한다. 그리고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 이 행동에 따른 결과가 바로 보상이다. 그런데 단기적인 보상, 쾌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예. 먹고, 마시고, 피우고, 그리고 보고, 사고.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쇼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일단은 의식을 해보자. 과도하게 먹었던 것, 과도하게 쇼핑했던 것에 대해서 한번 의식해보자는 얘기죠. 의식해보자. 두 번째는요, 몸을 움직이자.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걷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걷고 뛰고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뇌 또한 밝아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흔히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에게 무슨 운동하냐고 물어보면 숨쉬기 운동이라고 그러죠. 숨 못 쉬면 죽습니다. 숨쉬기 운동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저는 이걸 그냥 호흡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얕은 호흡을 하기 때문에 길게 호흡하는 거죠. 심호흡이죠. 심호흡은 몸과 마음, 이 호흡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라고들 하거든요. 그래서 심호흡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수없이 많은 방법들 중에서요, 수행, 종교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겁니다. 마음 챙김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알아차림 같은 것 포함이 되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동안의 잘못된 습관을 새로운 더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과 뇌를 끊임없이 적절히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과 뇌를 잘 관리하면요, 불안을 안고 얼마든지 인생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